일본이 자랑하는 GCAP 이 차세대 전투기가요 6세대라고 홍보가 되었는데 이게 실제 보니까 6세대가 아닌 5세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GCAP에 미국이 규정하는 6세대 전투기 능력, 그러니까 광대역 스텔스 능력과 레이저 무기 운용 능력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요, 이 GCAP에는 우선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계획이 없고 그 대신에 최대한 높은 전기 발전량을 확보해서 향후 레이저 무기 장착을 고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KF-21 발전형이나 GCAP에는 이렇다 할 성능 차이가 없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초음속 순항 능력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J-20 개발을 인지한 이후 이미 2007년에 J-20 위협에 대응해 F-22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예상 가격만 대당 2천억 원이 넘었지만 일본은 얼마든지 부담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공중 지배 능력을 지키고자 수출을 거부하면 물론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법령까지 발표한 상태죠. 지난 시간에 일본의 유일한 선택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일본은 미국이 F-22 판매를 거부하자 독자적으로 일본판 F-22를 개발하고자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심신이하는 스텔스 전투기 축소 모델과 함께 심신용 XF-5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심신을 기반으로 이른바 F-3로 호칭되는 F-22급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일본 혼자서는 막대한 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진 러시아 수호이 57에 대응해 F-22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해 공동으로 현재 GCAP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CAP는 일본의 IHI, 즉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과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 예정인 신형 엔진이 탑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침 일본 항공우주전시회에 참가한 IHI가 GCAP를 위해 개발 중인 XF9-1 터보팬 엔진의 모형을 공개했죠. 이 XF9-1 엔진의 성능은요, 미국이 F-22에서 사용 중인 F119급과 동등한 최대 추적 35,000파운드를 자랑합니다. 개발 관계자에게 엔진 성능에 대해서 우리 특파원이 질문을 하니까 엔진의 성능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TIT, 이게 TIT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터바인 인렛 템퍼레이처라고, 터빈 입고 온도. 이 TIT가 1800도씨를 달성했다고 이 개발자가 우리 특파원한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의 터보팬 엔진은요, 공기와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킴으로써 고압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고압 가스를 후방으로 방출해서 추진력을 얻는데요. 이때 연소 활동이 진행되는 곳의 온도를 TIT라고 호칭합니다. 이 TIT가 올라갈수록 연소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그만큼 후방으로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도 커져서 추진력과 효율이 증가하죠. 관련 논문을 보면요,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TIT 온도가 50도씩 증가할 때마다 8에서 12% 수준의 추적 증가, 2에서 4%의 연료 효율 증가가 발생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기술 수준은 어떤 건가요? 자,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일본이 확보한 1800도씨 이렇게 이 TIT가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해봐야 돼요. 먼저 추정 모델인, 일본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모델은 F-22용 F119 엔진의 TIT 온도가 1650도예요. 그리고 중국 J-20 전투기에 장착된 WS-15 엔진의 TIT 온도가 1580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F-20이나 경쟁자인 J-20보다 높은 TIT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F119 엔진은요, 이게 언제 개발된 겁니까, 여러분들? 1990년대에 개발된 모델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뭐냐? 이 F-35A에 쓰이는 F135 엔진이에요. 이게 TIT가 1980도예요. 그렇다면 왜 F-35A는 이게 슈퍼크루즈가 안 되고 뭐 왜 이러냐? 얘가 덩치가 엄청 큰데 뭐야? 단발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일본의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하면 10에서 20년 정도 뒤져 있고요. 최소한 엔진 소재 기술력만큼은 중국과 비교해서 5에서 10년 정도 앞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IHI는요, 영국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GCAP용 엔진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 성능은 F-22에 장착된 F119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게 엔진 개발비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는데요.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파원이 또 물어봤어요. 개발비가 최소 5천억은 넘겠지요? 라고 질문하니 관계자는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GCAP는요, F-22보다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 기동력을 가질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성능에서 중국의 J-20보다 한 단계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2035년까지 GCAP를 완성할 계획이고요. GCAP가 등장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A나 KF-21 가지고는 제대로 공중전을 수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의 자국산 전투기를 보유한다는 것은요, 매우 꺼림직한 일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GCAP 이전에 중국의 J-20을 상대로도 F-35A나 KF-21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요, 한국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덕트드 램제트 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그 주장이 채용이 됐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했지만 AIM-120 암람이나 R-77 같은 고체 로켓 기반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지속적인 추적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F-20이나 J-20이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명중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AIM-120 암람이나 R-77 같은 고체 로켓 미사일은 그 로켓 모터 구성 재료의 6에서 70%가 산소 공급용 산화제예요. 그래서 실제 연료량은요,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와 비교해 덕티드 램제트의 경우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기 흡입기를 사용해서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동일 체적의 고체 로켓과 비교하면 연료 탑재량이 대략 3배 정도 높죠. 그리고 한번 점화되면 추적 조절이 불가능하고 단시간 안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는 달리 덕티드 램제트는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력 조절이 자유로워서요, 비행 최적화를 통해 사거리를 연장함과 동시에 최종 명중 단계까지도 비행 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 F-20이나 J-20과 같은 전투기가 에너지 파이팅을 수행해도 고체 로켓형 미사일과 비교해 훨씬 긴 사거리와 함께 넓은 요격 범위를 자랑하죠. 쉽게 말해 AIM-120이 정면으로 다가오는 J-20만 상대할 수 있다면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요, 측면으로 다가오는 J-20을 상대로도 교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한국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현존하는 유일한 덕티드 램젯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보다 우수한 사거리와 성능을 갖출 계획입니다. GCAP와 J-20을 상대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무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우수해도 요격 전투기의 기동성이 적기와 대등하지 않으면 공중전이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엔진이 문제란 말이네요. 카이나 우리 공군은요, KF-21 블록 3 혹은 KF-21EX로 호칭되는 개량 사업을 통해 F-35A급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에 카이는 한국 공군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KF-21의 스텔스 능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AI와 무인 전투기 운용 능력을 추가함으로써 6세대급 전투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사업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개량으로도 중국의 J-20이나 일본의 GCAP와 공중전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에게도 GCAP나 J-20과 동등한 초음속 수당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2024년 3월, 올 3월이었죠.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요, 인도 독자 개발형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AMCA, Advanced Medium Combat Aircraft, 즉 이게 최첨단형 중급 전투기 개발 사업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에어로인디아 2023에 공개된 형상을 기준으로 AMCA는요, 전장이 17.6m, 익폭이 11.13m, 전고 4.6m로 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와 매우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AMCA 사업 방식을 보면요, AMCA 마크 1은 KF-21 보라매에 사용된 F414-400과 동일 계열인 F414 INS-6를 사용하고요. 이어 개발될 AMCA 마크 2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달성하고자 통상 추적 17,000파운드의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25,000파운드까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형 엔진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AMCA 마크 2형 엔진은 외견적으로는요, ISRO, 이게 어디냐면 인도 우주연구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ASRO의 주도하에 자체 개발될 계획이지만 사실상 프랑스의 샤프란사가 엔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와 샤프란사는요, 현재 6세대 전투기인 FACS를 위해서 미국이 개발 중인 것과 동일한 차세대 가변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제기록은 가변 사이클 엔진의 개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독일과 합작함은 물론 인도에게 라팔용 M88-4 엔진을 기반으로 보다 추력을 강화한 신형 엔진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차세대 엔진을 위한 개발비를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프랑스는 2023년에 신형 엔진 공동 개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요. 만약 협력이 무산되거나 사업 진행 도중 개발에 실패할 경우 인도가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 미국의 지휘사가 제한 중인 F414EE, 그러니까 이건 Enhanced Engine이라는 뜻인데 이 F414EE 엔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F414E 엔진은 또 뭔가요? 네, 이 F414E 엔진은요, KF21 보라매가 사용 중인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미국 해군에게 제안하고자 2020년대에 개발한 F414 EPE, 즉 성능 향상 엔진의 기술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구조는 F414 엔진의 기본 동체 구조물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의 코어와 일부 터빈 등의 핵심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TRT를 높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F414 엔진과 비교해 그 출력이 18% 향상됐고요. 애프터버너 사용을 기준으로 최대 추력이 26,000파운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KF21 보라매는요, F414 엔진의 교체 없이 내부의 핵심 부품을 교체하는 이른바 리트로피트 방식을 통해서 F414E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인도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KF21 보라매에 F414E 엔진을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마하 1.5 수준의 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KF21이 중국의 J-20이나 일본의 GCAP와 동등한 기동력 확보가 가능하게 될까요? KF21은요, 동체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료 탑재량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속 순항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J-20이나 GCAP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최소한 초음속 순항 속도와 기동력 면에서는 동급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죠.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광대한 대륙 국가이거나 일본처럼 영토의 길이가 3,000km에 달한다면 KF21과 F414E 엔진의 결합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은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서 KF21에 F414E 엔진을 결합한 것만으로도 한반도 전역에서 중국 J-20이나 일본 GCAP와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추가에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직까지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고 일본은 개발을 포기한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개발에 성공한다면 일본 GCAP나 중국 J-20보다 우수한 공중종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결국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인도에 제한 중인 F414E 엔진은요, 기본 설계 자체는 완성된 상태이지만 아직 실제 전투기에 탑재해 장시간 테스트 과정을 거친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인도든 간에 F414E 엔진을 선정하면 상당한 추가 개발비를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함정이죠. 우리 입장에서 최선은 뭐예요? 인도가 프랑스제 엔진 대신에 F414E 엔진을 선정해서 개발비를 지불한 이후 우리가 이걸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인도가 개발비를 지불한 프랑스제 엔진을 한국이 도입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프랑스제 엔진을 사용하려면 KF21을 대폭적으로 개량하려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다른 방식은 뭐겠어요? 우리가 미국 지휘사한테 F414E 엔진의 개발비를 지불하고 일종의 공동개발 형태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요, 미 국무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허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선택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나라는 F414E 엔진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최신 엔진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우리 단독으로 개발은 힘들까요? 국내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F414 엔진보다 성능이 약간 향상된 한국형 첨단항공 엔진의 연구가 진행됨과 동시에 정부의 본격적인 개발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형 첨단항공 엔진의 개발에는요, 최소 5조 원 이상의 개발비와 약 10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막대한 개발비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발 좀 고심할 걸 좀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 솔직히 국내 기술력으로 상당 기간 동안 F414E와 같은 첨단 엔진 개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휘와 공동개발 형태로 F414E 엔진을 개발한 이후에 이를 한국 공군용 KF-21 보라매의 성능계량 형태로 적용함과 동시에 KF-21 수출형에 장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와의 공동개발 시에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첨단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 것이 합리적이겠죠. 또 다른 최고의 시나리오는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우리 정부와 카이가 제안하고 있는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방안을 선정하고요. 이때 확보한 개발 예산으로 F414E 엔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성밖에 없죠. 그리고 현실화되기도 여의치가 않아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그리고 인도 AMCA와의 수출 경쟁을 고려하면요, 최대한 빨리 F414E급 엔진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를 통해 인도 항공산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지만 인도 역시 지속적으로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언젠가는 AMCA를 완성해서 KF-21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혹한 안보 상황에 대비하고 KF-21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F414E급 엔진 확보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력히 추진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결론이야? 제가 오늘은 결론으로 우리가 가진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요, 우린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굴지 회사들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진짜 이것들이 우리의 경쟁력일까요? 여러분, 이런 회사들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강점은요, 맨파워예요. 솔직히 이건 여러분들, 이 맨파워는요, 강점이 아니고 유일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 치하자원이라고 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력을 개발해야만 하고, 그 인력 개발의 방향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과학기술과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요,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 잘하면 최다 의대 가려고 하죠. 이 모양이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연구개발, 즉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연구 성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더 우수한 인력이 이 분야로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즉 과학과 공학 분야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투자와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처우 개선과 함께 국민의 의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적대적인 슈퍼파워 네이션과 깡패 국가에 둘러싸인 상황이죠. 이제 겨우 이 한반도의 진정한 전성기를 맞은 시점에서 이 전성기를 아주 짧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반세기 정도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인가의 이런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국내외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죠. 오늘은 정말 영화 같은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필리핀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찾아와 국가를 대신해 수십 년 전의 은혜를 갚고 나섰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 70여 년 전 오로지 한국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필리핀의 한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혹한의 계절을 체감하며 싸웠던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노고에 비해 수십 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 중 총탄을 맞아 한쪽 다리를 잃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 91세로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집에서조차 이동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기적이란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 참전 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 한국 기업이 곧바로 필리핀행을 결정하며 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간 것인데요. 한국을 지켜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그가 평생을 꿈꿔온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이 한국 기업이 선물하였고, 그것을 넘어 두 다리를 잃기 전의 시간을 잠시나마 되찾아주기 위해 의족을 착용시켜 그와 가족들에게 평생 남을 가족사진을 남겨주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이 필리핀 참전 용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가 두 다리로 선 순간을 본 적이 없던 가족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감격에 겨워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한국이 여전히 참전용사의 헌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인데요. 바로 한국인들의 진심이 담긴 영상편지였습니다.
플로레스 참전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기까지에는 참전 용사님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로레스 중령님 정말 존경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른 참전 용사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참전 용사님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마토.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참전용사는 사랑합니다라며 어눌한 한국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I never had second thoughts about my going to South Korea. I changed my decision and said, I will just go to Korea some other time if there will still be another time. 이 소식은 필리핀 전역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진다라며 언론을 통해 한국의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한 한국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프레시였습니다. 평범한 욕실용품 기업이면서 그 누구보다 한국의 역사에 진심인 이곳은 여전히 한국을 지켜준 참전국에 찾아가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보답하고 있고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인선, 이상호, 김기환, 오정식 등 저와 같은 평범한 한국인들 또한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 인프레시에 동참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참전 용사들에게 진심을 담아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프레시는 감사를 표하고자 2024 연말 감사 후원 박스를 출시했는데요. 25,000원 판매가에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TV, 냉장고, 휴대폰, 프리미엄 욕실용품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이 박스는 판매 수익의 일부가 참전용사 후원에 사용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은 우리 국민들과 또 그런 마음을 한데 모은 인프레시란 기업까지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구매처를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